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한 사람.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팔이 불편하신가 보다. 당뇨병 때문에 뇌경색이 첫 번째로 왔고요. 편마비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이게 마음대로 이게 못 쓰고 있어요. 가볍게 생각했던 당뇨병이 남긴 후유증. 야, 당뇨에서도 편마비가 연결되네요. 당뇨병과 뇌경색증. 4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정신 빙 돌면서 이렇게 눈도 침침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이 자꾸만 이게 쇠약해지고 몸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는 당뇨 수치가 500이 넘어가지고 당뇨라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치예요. 당뇨병으로 인한 뇌경색과 편마비.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투석 잘 받으셨어요? 네. 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증, 혈액투석을 위한 인조혈관까지 삽입했습니다. 이 인조혈관을 이렇게 지금 넣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줘서 이렇게 쑥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좁은 것 같아요. 이 환자분께서는 평소에 이제 당뇨 이런 지병이 있으셨던 터인데 사실상 당뇨 관리가 잘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지금 받고 계신 상태고요. 초음파 검진을 했을 때는 자기 혈관 자체가 굉장히 나쁜 상태였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인조혈관을 가지고 투석 혈관을 만든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인조혈관이 조금 좁아져서 이번 시술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좁아지는 건 선생님 흔한 일인가요? 네, 상당히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이 투석을 주에 3회 받는 것도 힘드시지만은 이렇게 오셔서 혈관 자체에 대한 검진과 시술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더더욱 힘드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공혈관일 텐데. 네, 왜 맞습니다. 변형이 오나요, 그게? 인조혈관이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다 이어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좁아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불과 1년 만에 망가져버린 인조혈관.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걸러내야 하는 혈액투석. 혈관이 좁아지면 투석에 문제가 생겨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풍선 카테터라 그래가지고 혈관 안에 그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풍선으로 넓혀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이죠. 죽는 날까지 관리해야 하는 질병 당뇨병.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 3회 4시간씩 받는 투석. 계속되는 고통. 조영제 섞은 물로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풀은 풍선 모양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혈관 병이나 이런 것들은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혈관 석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술이 끝난 후 당뇨병 발병 40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야 드는 생각이 있답니다. 내 주위에 젊은 분도 40쪽에 당뇨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그런 걸 내가 주위 분들을 통해서 봤거든요. 당뇨가 굉장히 무섭다는 게 합병이 온 뒤로는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지금 당뇨에 대한 관리를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은 뭐 다 걸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네네. 뭐 당뇨병 그냥 가볍게 보는 분들도 저 주변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합병증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단일 질환이 아닌 다기관 질환인데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체 곳곳, 그리고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병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수술 후 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까 저분은 500mg/dl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아직 당뇨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러면 수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저 정도. 네, 맞습니다. 당 조절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수술 같은 걸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상처 봉합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잘 아물지 않고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에 따라서 수술 전에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당연히 혈당 수치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금 전조 증상입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저 개그맨 김수용 씨 TV에 많이 보이죠. 맞아요. 예. 근데 그분 보니까 귓볼에 이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던데.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예. 괜시리 이제 제 귀도 먼저 확인해 봤고 상대의 귀도 괜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돼요. 서로 봐줘야 되는데.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저도 기사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기사로도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저렇게. 아래쪽에 예, 맞습니다. 귓볼 쪽에. 김수영 선배거든요, 지금. 예. 김수용 씨가 유튜브 촬영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사진 속에 표시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면요. 귓볼에 주름이 아주 선명한데요. 완전 명확해요. 예. 저 귓볼 주름을 당뇨병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본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거기서 전조 증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귓볼에는 작은 모세 혈관들이 분포가 있는데요. 네. 이 모세 혈관들이 노화하거나 손상이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경우에 네. 귓볼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기하다. 예, 귓볼에 주름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건 네네. 아니지만요. 심장 건강 문제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환자의 62%가 귓볼 주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많네요. 예, 그리고 이 귓볼 주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55%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전조 증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예. 또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거나 단순 건조함, 무좀이 아닌데도 발 뒤꿈치가 깊게 갈라져 있다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네. 땀, 대상포진, 장염, 당뇨병, 신장투석까지 질병은 다 다르지만 이 질병들의 출발이 바로 모세혈관 순환 문제입니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이어져 있고 혈관의 약 90%를 차지하는 아주 가늘고 미세한 혈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이 모세혈관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전부 모세혈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손톱으로 관찰한 모세혈관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두 모세혈관 사진이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건강한 모세혈관은 첫 번째로 혈관이 뻗어 있는 모양이 굵고 그러네요. 선명하게 수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혈관 모양이 끝에서 이렇게 U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고 그렇군요. 세 번째는 개수가 7개에서 9개 정도 관찰되면 정상입니다. 진짜 확실히 뚜렷하고요. 뭔가 좀 애가 건강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모세혈관은 유령혈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상 혈관에 비해서 개수가 너무 많거나 네네. 너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이 혈관이 재기능을 못해서 다른 혈관이 자랐다는 거고요. 개수가 너무 적은 거는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퇴화를 했다는 거죠. 건강한 혈관과 달리 모양이 희미하거나 길이가 짧고 혈액의 색이 탁하다면 유령 혈관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느다란 혈관에서 이 병이 시작이 되고 또 가벼운 증상이 큰 병으로 이어진다니까 네. 참 혈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느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면역력 저하가 혈관 질환으로 연결된다. 이 그러네요. 말씀이네요. 네, 면역력과 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당뇨병은 아주 관련이 깊어요. 당뇨병 발병에 면역력 저하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그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코티솔 호르몬이 혈당을 의도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 지금 단어만 들어도. 뭔가 찌뿌둥하고. 아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아,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일부러 혈당을 올려서 몸이 더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거죠. 그뿐 아니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인슐린 작용을 둔화시킵니다. 당뇨병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면요.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잠에 들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잘지 못하면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선생님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저 수면이 너무 힘듭니다. 갱년기 이후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와 당뇨병이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식후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뇨병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후에 근력 운동을 해라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도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대표적인 면역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고지혈증과 당뇨, 지방 간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5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면서 네. 10년이면 평균 4kg의 근육이 감소합니다. 중년들이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당뇨병의 위험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